난이도의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 좀 흔하게 출제되는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2015학년도 이제 경희대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중간 요거는 여러분도 한번 풀어봐요. 뭐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이제 쭉 설명들. 이거 제시문에서 수학적 기납법 낼 때는요. 제시문에 수학적 기납법이 지금처럼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제시문에 그냥 딱 있어. 그러면 제시문에 저 내용 딱 떴다면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뭔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알아도. 그렇지? 증명을 사용할 때. n = 1일 때 초항 점검해 주는 거지. 필요하면 n = 1일 때가 아니라 n = 2에서 증명할 때도 있어. 만일 점화식이 n = 2부터 일반항이 n = 2부터 성립한다는 걸 뭐 증명하고 싶다. 그때는 n = 2부터 출발해야겠지. 자, 요 과정이 보통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주의할 건 있어. 근데 n = 1일 때 증명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소홀히 하거나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논술에서는 그런 감점이야. 반드시 이 n = 1에 대한 초항 점검에 대한 초항부터 성립한다는 걸 반드시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 증명해야 돼. 알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에다가 이 n = 1을 대입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증명하려는 식에다가 성립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입해서 아 된다라고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n = 1도 증명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아, 그게 어떤 얘기인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로는 좀 애매해. 실제로 이제 해봐야 알아. 그리고 딱, 아, 요건 된다,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그치? 받아봐야 이제 요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생각보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증명을 처음 직접 하시는 경우에 여기에서 실수가 좀 있는 경우들이 많아. 한두 번만 해보면 돼. 이거는. n =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걸 이제 귀납적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pk 플러스 1도 요걸 증명하는 거지. 요걸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게 이미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요걸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뭐 항을 하나 더 늘려서 요걸 갖다가 설명한다든지 대입해가지고 여기 조건을 대입해서 뭐 성립함을 보인다든지 아주 쉬운 경우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복잡한 이제 변형도 있어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대입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돼. 하다 보면은 저기서 상당한 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 저런 변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문 나. 첫째 항 A1. 이건 이제 제시문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째 항 A1의 값과 이웃하는 두 항 AN,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 AN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아, 앞에도 몇 번 이런 용어 썼지만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게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란다. 즉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규정하는 것을 수열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하면 수열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AN이 모두 양수이고 AN 플러스 1 이퀄 2의 AN의 제곱. 이것도 점화식이지. n과 n 플러스 점화식. 이 경우에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변형하게 되면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자, 논술의 제시문들을 보다 보면 어떤 이론이라든지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런 개념들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예시를 이렇게 들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제시문에서, 논술에서 제시문에서 예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이 방법을 문제 어딘가에 쓰니까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물론 똑같이 이렇게 막 뻔하게 AN이 이런 식으로 탁 나오게 그렇게 보여주진 않아. 알겠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딘가에서 저런 예시를 갖다가 예시의 풀이법. 아, 요런 형태가 비슷한 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어떻게 풀어라? 양변에 뭘 해서? 그치, 이런 거 이용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나오진 않고 이걸 이제 또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될 때까지 이런 수학적 처리법. 아, 그 과정이 좀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활용해봐라. 예시를 무시하면 안 돼. 알겠지? 단순히 예시가 아니라 문제의 직접적인 어떤 풀이에 힌트를 주는 부분이야. 저런 부분들은. 논술에서는. 여기 실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점화식의 일반항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제곱으로 돼 있고 여기 개수가부터 등비수열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왜 이걸 로그를 취하게 하는지도 한번 봐도 특별한 점화식이니까 로그를 취하면 로그를 취한다는 거 그냥 쓰고 있네. 로그 AN 플러스 1 로그
2에 플러스 2 로그 an 이렇게 펼쳐져 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일반항 구하고 싶어. 뭐라고? 같은? 뭐하고 같은? 뭐 얘기하고 사귀실 때는 그냥 끝까지 우기라고 그랬지.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얘기한 거 보니까. 그리고 좀 요령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거 상형 로그를 취했지. 뭐가 편하겠어요? 기억 로그 취하는 거 상형 로그일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밑을 얼마로? 2로. 밑을 2로 잡아주는 거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렇지? 요거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요렇게 기억 잡는 거. 이런 건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가 그냥 뭘로 변해? 1.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거 무슨 꼴이야? 이 점화식은. 아, 그래, 그거. 아까 그거. 답안지에다가 아까 그거라고 쓸 거야? 작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올해 봤던 그 문제 거기에서 쓴 점화식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쓸 거야? 쌍둥이 아들 아빠인 50대 초반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점화식? 뭐 그러고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그치? 이거는 일반식으로, 그쵸? 요거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지? 그치? 알파의 a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퀄 a의 n 플러스 1꼴이죠, 이거. 뭘? 얘를 갖다가 bn으로 잡을까요? 얘를 bn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b의 n 플러스 1로. 응용이지? 저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 이제. 이러한 수열에 대한 풀이가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점화식으로부터. 여러분들 현재 교과에서 지금 논술 문제가 예전에 이거보다 어려운 점화식들이 많이 꽤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점화식들보다는 이제 교과적인 점화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정도, 변형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준형의 어떤 것들을 주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지 그거 계산한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 안에서는 아마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점화식이 될 거야.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로고 취해준 거야. 이게 일반항이 바로 눈에 안 띄는 혹은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으로 쓰는 방향이 바로 안 띄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이게 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지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수와 어떤 상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의 연산의 특징 때문에 뭐가 돼? 흩어져 버리지, 곱이. 곱이 흩어지고 지수가 개수로 튀어나오게 돼 있지, 로그의 성질이.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로그를 취하면 100% 우리가 아까 전에 다루었던 AK, AN 플러스를 이퀄 알파의 AN 플러스 K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 다만 로그 AN을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볼 때. 알겠지? 그 풀이법을 여기서 쓰라는 거죠. 자, 물론 이 문제에서는 여기 외에도 이걸 이제 또 적용하는데 살짝 함정을 넣거든? 대학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 낼 때 머리를 많이 써서 문제를 내거든. 또 다른 함정들을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또 어디에 있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얘기하고. 자, 기하학용 풀이법 이런 형태에선 또 어떻게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를 얻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둬. 응? 자, 수열 AN에서 n이 커짐에 따라 AN의 값이 일정할 때 이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극한에 대한 정의네요. 그렇죠? 아는 거는 그냥 쓱 하고 넘어가. 아, 이런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구나. 아, 극한에 대해서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극한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구나. 혹은 문제 내에 극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구나. 그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좋아. 자, 이제 문제의 세부적인 조건들이 아예 따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경희대는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 그러니까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 외에 문제에 적용되어지는 조건이 제시문 아래 따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기하학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건을 주는 경우, 기하 소재 문제 좀 많이 내는 편이고, 경희대는. 자, 이 제시문에서, 이 조건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 필요로 한 거는 요 아랫부분밖에 없어. 원래 이것 말고도 문제 여러 개의 문항이 따로 있거든? 마지막엔 좀 어려운 문항인데, 그거는 우리 수열하고는 상관없는 문항이라 빼버리고, 기하 문제라 빼버리고, 수열에 필요한 거는 요 조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 뒷부분에 있는 조건. 여기도 아니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 조건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게 결론은 이래. 조건은 이래. 원기둥 형태의 그릇이 있고 물그릇이 있고 그 물그릇에다가 첫 번째 단계에서 비어있는 용기에 1만큼의 물을 채운다. 자, 채워진 물의 양을 VN이라 하자. 그럼 얘는 지금 V1 초항 조건을 준 거야. V1 이퀄 얼마다? 1.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V1은 1이야. 뭐 다른 거 없어.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현재 단계, 다음 단계와 현재 단계? 이거 뭘 설명하려고 한 거야? 뭘 주려고 한 거야? 다음, 그쵸, 점화식. 그런 거 빨리 눈치채서, 여기서부터 점화식 만드는 조건 들어가는구나. 그거 하나하나 이제 기호화해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원시적인 이제 점화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거 테스트하는 문제들이야, 이것들은. 다음 단계에서 N+1단계에서 현재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의 양, 기호 정의를 VN이라고 한다면 VN이 되겠죠. 그치? 다음 단계에서 현재 단계의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의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을 덜어내고 현재 물의 양에서 요걸 덜어내고 좀 잘 안 보이겠다, 흐려서. 보이죠? 대충? 응? 안 보여? 그래서 VN에서 2분의 1의 N제곱을 2분의 1의 VN의 제곱을 덜어내고 됐지? 보이지 이제? 덜어내고 다시 1만큼의 물을 추가한다.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다음 단계의 물의 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점화식 준 거야, 이 문제는. 그렇다고 공짜로 준 건 아니야. 상황에 대한 설명만 준 거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원시적인 이런 점화식을 뽑아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야. 요거 점화식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야 빨리 이 작업이 들어가지. 못할 건 아니지만 얼만큼 빨리 처리하느냐가 문제인 경우야. 응? 그러기 위해서 저런 부분도 집중해.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점화식을 아예 줬네요, 이 문제에서는.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림이고. 자, 논제 1. 이번엔 수학적 기납법, 제시문 가에 있던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이런 점화식이 이번엔 주어졌고, 모든 단계에서 VN이 0과 2 사이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논술하시오. 먼저 V1부터 확인하면 되죠. 문제의 조건에서 V1은 이거 반드시 써야 돼. N 이퀄 1일 때 성립 확인. 이건 뭐 다른 거 없어. 여기서는 뭐 증명이랄 건 없어. 문제의 조건 이거 근거 써야 돼. 문제 조건에서. V1 이퀄 얼마니까? 1을 2무로. N 이퀄 1에 대해 성립한다. 이거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증명할 필요 없지. 그냥 바로 그냥 V1이 1이라고 문제의 조건을 줬으니까 처음부터. 자, N 이퀄 K에서 성립함을 가정한다. 뭘 가정한다? 뭐가 성립하는 거야? 아니지. 가정한 식. 그치. 그대로 K 대입해서. VK가 2와 0 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혹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답안에 쓸 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명제에다가 K 그대로 대입해. 물론 필요할 때는 명제를 약간 변형해서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형태의 명제를 써도 돼.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목적은 뭐야? V의 K 플러스 1도 2와 0 사이임을 증명해야겠지. 요게 이제 증명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일 거야. 자, 저 증명은 어떻게 할까? 어떤 걸 해볼까?
어디다가? 저기가 어디야? 어? 여기 저기 거기 거시기 거기? 너들 다 봤을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야. 너들 다 봤어? 가끔가다 이제 저를 대명사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앞에 뒤에 옆에 있던 식을 보면 그 식에서 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어떤 걸 내가 의미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럴 때 제가 여기다가 만일 여기다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 어떨까? 금방 편하겠지. 그치? 저기 식 1에서 앞에 식 1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쓰기도 많이 써요. 수식에다가 몇 번 다시 응용되거나 다시 설명에 필요한 많이 인용되는 식 같은 경우는 앞에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그 뒤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답안 작성의 한 요령이야. 저 식에다가 로그를 취해? 야, 이거 로그 취하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거. 딱 봤는데. 첫 번째, 계획 실패. 그치? 느낌으로 아는 거지, 이거는. 그런 것도 빨리 알아채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알아채기만 해도 곤란하고, 또 다른 대책. 조용히 버틸까 우리? 어디까지 버티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이제 뭐 수수께끼 푸는 거지, 쉽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설명이라든지 방향이 조금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부등식에 대한 이해, 근본적인 부등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부등식이 지금 0과 2 사이에는 딱 값 속에 갇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부등식은 대소관계야. 그치? 두 번째, 이러한 대소관계는 대소관계에 의해서 저렇게 가둬지게 되면 결국은 VK의 최대값을 논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VK의 최대값이 뭘 넘지 말아야 돼? 2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잡힐 텐데? 주어진 점화식을 가지고서 VK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VK 플러스 1의, 즉 Vn 플러스 1이지? Vn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도록 뭘 이용해서? Vn, Vk가 0과 2 사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슨 문제다? 부등식 문제는 대소비교의 문제이자 최대값 문제이다. 최대 최소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식을 다루란 얘기야. 자네 아까 전에 과제물에서 2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 최대 최소 논할 때. 미분, 그치? 이거 미분해봐. 미분해서 Vn이 최대가 되기 위한 VK 조건 구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돼? Vn으로 미분해버리면 1, 마이너스 2 사라지고, 그치? Vn 이퀄 얘가 0이 되어지는 Vn의 조건. Vn이 1이네요. 맞나? 근데 뭐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맞아? 어? 2분의 1이야, 2분의 1. 뭐가 이상하더라? 얘가 뭐냐요? 또 망했다. 야, 일단 오늘 진짜. 난 경희대 안 갈 거야. Vn이 2죠. Vn이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데 VK 플러스 1이. 그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와? 여기 대입해보면. 얘가 2일 때. 1 마이너스 1은 0. 뭐가 또 이상한데? 얘가 2이면 1 마이너스 1이 아니지? 2라고 써놓고. 그치?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2네요. 최대값 2를 가지네요.
근데 VN이 2일 수 있어 없어? VK가. 문제 조건은 VK는 2보다 작죠. 그치? 그래서 최대값 2보다 VK 플러스 1이 최대값 2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돼. 그러므로 VK는 플러스 2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최대 최소 문제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부등식 문제가 사실은 부등식 증명 문제가 논술에서는 되게 힘들어. 되게 까다롭고 논술에서 증명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종류의 문제가 워낙 다양한 영역에 펼쳐져요. 특히 금방 봤던 미분이란 이런 것들 이용을 하면서 평값적인 거 먹어 해가지고 부등식 증명하는 문제가 논술 문제 정말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런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부등식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종류의 증명 문제야 사실은. 간단한 것처럼 제가 사기치고 지금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워. 많기도 하고 증명 방법들이. 산술기하평이는 절대 부등식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 최대 최소 논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돼요. 뭔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뭔가 좀 찜찜한 거 느낀 사람 있어요? 로고를 꼭 이용해야 될 필요는 없어. 논제 1에다가 로고 이용해야 되느냐? 두들 필요가 없는데 뭐 로고를 이용했고. 다시 자네 로고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구나. 뭐 남자가 오기하고 끈기는 좀 있어야지, 그치? 근데 이제 계속 오기다가 망하는 수도 있어요. 여기는 로고를 적용하기에는 식들이 지금 로고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아까 전과 같은 그런 단순한 지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항에 대한 지수 구조여야지 합에 대한 지수 구조가 돼 있을 때 로고 취하면은 이제 감당이 좀 힘들어져. 그때는 좀 피하는 게 좋아. 만일 로그의 합이라고 한다면 아예 로그로 되어 있는 점화식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합쳐서 항을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 뭔가 좀 찜찜한 거 느낀 사람. 제가 지금 V의 n 플러스 1에 대한 그치? 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했지? 그것도 해야 돼. 그거 안 했어. 그거 안 했어. 그쵸.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수학적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줘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만 미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VN이 지금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n이 정역에 해당하는 n이죠. 그치? 1, 2, 3, 4, 5, 6, 7 몇 번 시행했느냐? 정역에 해당하는 n이 연속인 값들이야? 연속인 실수값이야? 아니면 불연속적인 값들이야? 불연속적인 값들이야. 즉 VN이 불연속적인 값들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단순하게 미분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저 미분 가능한지도 알 수 없고 저 함수가. 그게 검토되지 않거나 혹은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을 사용한다는 건 우긴 거야 이거는. 알겠지? 결과가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럴싸한 말로 좀 속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또 문제는 로그도 안 되지, 미분도 안 된다고 하지, 뭐 하긴 해야 되고 가르쳐주진 않고 속은 답답하고 미치겠네. 어떡하냐? 아이 그러면 이제 또 봐야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올해 딱 한 번만 보자. 다시 보지 말자. 나중에 대학 가서 술집에서 만나자. 생각나네. 나중에 알바하러 오든지. 응? 문술 알바 같은. 어차피 최대 최소 문제고 VN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논하려면 뭐 하면 돼? 완전 제곱식. 그것도 한 방법이지. 뭐 잘하면 잘 고치면 산술기하평이나 절대분식도 혹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도 안 해봤어. 2차식 정도에서 최대 최소 논하거나 이런 부등식 다루는 거는 완전 제곱식 걸로 그냥 달아도 충분해. 제가 아까 전에 자네 과제에 우리 좀 과하게 답안을 썼다 그랬지. 소 잡는 칼을 갖다가 뭐, 닭 잡는 데 썼다고. 그래서 미분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도 보면 2차식이잖아. 2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도 간단하게 돼. 방법적으로 자네 거 그건 틀린 건 아니야. 응? 근데 그런 다양한 방법과 좀 더 간결한 방법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란 거야. 증간표 구성하느라 조금 시간 쏟았잖아. 그치? 내용 쉽더라도.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 걸로 쳐. 마이너스 4분의 1에 n의 vn의 제곱 플러스 v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면 vn의 제곱 뭐야?
4분의 끄주면 얘는 4네, 그치? 마이너스 4vn. 플러스 4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뭐 결과는 뭐 이미 이걸로도 알 수 있었던 거지만. 이런 건 뭐 결과 짐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답안에 쓰기는 좀 걸리는 게 있어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vn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즉, vk가 2일 때 vk 플러스 1은 최대값 2를 가진다.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해서 증명하면 돼. 근데 vk가 2보다 작으므로 vk 플러스 1도 2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됐지? 다양한 방법들, 미분 사용할 때 좀, 미분 사용해서 항상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 수열 점화식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수열 점화식은 불연속적인 어떤 값들이나 정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에, 연속 함수에 적용할 수,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 조건을 필요로 하는 미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알겠지? 자, 여하튼 그래서 이거 왜 처음에 얘기했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 바꿔놓고 쓰는 학생이 있어요. 얘를 vm 플러스 1을 학생 답안을 보니까 vm 플러스 1을 y로 놓고 얘를 x로 해가지고 x 마이너스 x의 제곱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해서 구하는 학생이 간혹 있어서 저렇게 단순히 고치는 게 그 결과물을 예측할 때는 훌륭한 방법일지는 몰라도, 접근법에 대한 훌륭한 방법일지는 몰라도 그 저체에 대한 결과물을 미분을 이용해서 다룰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다뤄줘야 돼. 알겠지? 그런 제한적인 경우들이 간혹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 논술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뭐 문제의 어떤 방향성부터 해가지고 풀고 나서도 이것들이 푸는 과정이나 풀고 나서도 뭔가 부족한 게 없나 빠진 게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은 차분하게 하나씩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갖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은 훌륭한 결과물들을 내올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아까 전에 지적했던 게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지. 응?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 VK가 0보다 크면 VK 플러스는 0보다 크다. 마지막에 계속 1씩 붙는다?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다. 됐잖아. 뭐가 문제야? 그래, 안 그래? 뭐 이상해? 아니, 좀 우기는 경향이 있긴 해도, 야, 웬만한 건 믿어줘야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내용상에서 문제의 조건에 어떤 내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건 답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뭐까지도 얘기한 거냐면, VN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것도 얘기했어. VN의 최소값은, VN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보다 커? 1보다 커야 돼.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지. 그치? 마지막에 1씩 붙기 때문에 물의 양은 어떤 단계에서도 1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VN은 0보다 크다. VK 플러스 1 역시도 0보다 크다. 비워봐야 0이니까. 괜찮아. 아니면은 이런 함수로 얘기해가지고 이 함수의 구간, 뭐가? VN이 뭐와 뭐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그치? VN이 0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이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치? 뭐 함수적인 그래프로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점을 찍어서 뭐 하든 간에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는 0과 2 사이에서 VN이 그 사이에 있었을 때 그 결과물의 값이 최소값으로, 이때는 함수로 사용해도 되지. VN이 0과 2 사이에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실수값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조건 안에서 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범위를 다뤄줘도 돼. 함수처럼. 됐지? 자, 생각보다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수학적 귀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우리가 활용한 게 뭐가 있어? 결국에는 이 귀납적 가정 있잖아. 이 귀납적 가정이 반드시 어딘가에 쓰여야 돼. 이런 판단 등에. 여기에 쓰여가지고 VN이 0과 2 사이이므로 얘는 2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치? 요걸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요걸 설명할 때. 자, 그런 구조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점화식의 작성 연습과 이거는 이제 조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기본 연습이고, 정말 기본형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 부등식을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부등식이란 결국 무엇을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하자? 그거 하나 알아두고 가자. 그렇지. 최대 최소 문제이다. 혹은 기본적으로는 대소이다. 다른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나올 거야. vn 플러스 1 마이너스 vn 플러스 1이 vn보다 크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 이것도 부등식이지. 근데 이 부등식은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 아까 전같이 어떤 한 값이 어떤 영역 내에 있다. 이걸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최대 최소가 아니라 대소관계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지. 대소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그치? 자, 대소관계를 설명하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변형을 갖추면 좋아? 그쵸, 빼줘. 그래서 이것의 뺀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등식으로 생각해. 대소관계 비교는 차나 B로 하게 되면 Vn분의 얘가 양수라고 한다면 어차피 1보다 클 테니까 혹은 앞에서 0과 2사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쵸? Vn분의 Vn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 요거나 요거를 증명했는데 보통은 요걸 많이 써. 요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등비수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요런 걸 많이 써. 대소관계의 비교는 뭘로 바꿔놔라? 이런 형태의 함수라고 하자.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함수의 부호를 판별하는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돼. 이러면 상당히 편해. 이런 걸 이제 보조함수라고 그래. 응? 간단하지만. 근데 학생들이 이런 부등식의 증명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변형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 변형 관계를 갖다가 증명하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를 갖다가 바로 떠올려서 하는 학생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 않아.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선생님 경험상으로. 별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두면 논술 문제도 시험이거든. 수능시험도 그렇잖아.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풀어야 되지. 시간 안에.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많이 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논술시험도 마찬가지고. 바로 다음 문제에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될 거야. 여기는 내용은 조금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VN이 커짐에 따라 물의 양, 논제 2번 바로 갈게요. 연결해서. N이 커짐에 따라 물의 양 VN이 증가함을 논술하시오.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부등식을 이 문제에서 증명하라는 거지. 그치? 증가함수라는 거. 그 증가함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요거는 부등식 증명 문제구나, 또. 말로 그냥 설명할 게 아니라, 응? 원래 양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해서 플러스 1을 하면은 값이 증가한다. 문제 만드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고민해서 냈는데 푸는 사람은 진짜 한 5초도 안 되고 2줄짜리 답안으로 한 3초 만에 끝내버리면 빨리 쓰는 사람들. 미안하지, 문제 낸 사람한테. 자, 얘는 Vn 플러스 1 마이너스 Vn이 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양이라는 것. 증가 감소를 갖다가 증가 감소를 다루는 방법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함수의 증감을 다루는 방법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 첫 번째는 미분, 그렇죠. 미분 통해서 함수의 경우에는 부호를 판별한 것. 물론 여기 미분 쓰기는 좀 애매하다 그랬어요. 수열이니까. 여하튼지 미분 통해서 부호 통해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감을 논하는 것. 또 하나는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크다를 증명해도 되지. 원래 증감의 기본적인 정의는 요거야. 수학적인 정의는.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가 다 쓰여. 알겠죠? 제시문에서 만일 미분적 방법을 제안하고서 있다. 도함수 부호 가지고 함수 증감을 하는 게 제시문에 있다. 그러면 미분으로 해주면 돼. 믿고 해주면 돼. 뭐 간혹 가다가 그 논제나 제시문에서 문제 출제자가 내준 정보들을 의심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 나를 속이려고 그런다. 나를 대학 떨어뜨리려고 막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세상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불신하면 곤란해. 오히려 철저히 위지해야 돼. 그걸 잘 찾아내야 되고. 제시문에서 미분이 안 나와 있고 fx2가 fx1보다 크다라는 걸 검증해서 설명하고서 있어. 그걸 통해서 증감을 얘기하고 있어. 그때는 미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점돼요. 철저하게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제시문을 보고 따라가줘야 돼. 수학적 방법을 선택해줘야 돼. 여기서는 왜 이런 걸 선택한 거야?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점화식을 줬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알겠지? 미분을 하기보다는. 이게 미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응? 뭐 간단하지만 중요 포인트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거 어떻게 증명할까? 얘가. 이게 이것의 차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 다 지워버렸네, 앞에 걸. 이런 게 문제 연계성이야. 앞에서 V에는 0과 2 사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고, 또 점화식 있었지? V의 n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Vn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플러스 1이었나? 2. 이 결과물을 2번을 논할 때 이런 게 있었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저거 증명하려면. VN을 뽑아서 어떻게 뽑아? 가로 밖으로 뽑아내? 네, 아니 정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해? VN을 우리가 또 완전적으로 풀면. 원래 있던 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VN의 제곱 플러스 V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러면 아니 뺄까요? VN 플러스 1에서 VN을 빼야 되지. 그럼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 4분의 1 VN의 제곱 플러스 1. 근데 VN이 0하고 2 사이잖아. VN이 0에서 2 사이이다. 그러면 제가 항상 0보다 크나? 2는 포함 안 되니까. 0과 2 사이에서 우변이 지금 증가야 감소야? VN이 커질수록 감소지? 그러면 2일 때 최소값이 돼야 되지? 그치? 2일 때 최소값이 지금 얼마야? 0이죠? 근데 VN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치? VN은 2보다 작아야 되므로 최소값이 0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우변의 최소값이. 요 사이에서 얘는 감소함수니까. 그쵸?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잘했어. 그것도 방법이야. 이해했지? 뭔지? 여하튼지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우리 주어진 정보들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이것의 형태를 뭐 한 거야? 여하튼지 이 형태를 정보로부터 끄집어내온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문제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돼.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 생각나시는 분. 지금 뭔가 의심쩍은 자네를 못 믿겠다는 눈빛이 한 2개 정도 보이거든? 저 뭔가 이상한데 그러고? 정상일 리가 없다 그러고? 또 다른 방법. 이것도 방법이야. 대신에 여기서 이 영역 내에서 이것의 함수의 증감에 관해서 반드시 논해야 되지. VN 값의 이 전체 우변의 증감을 반드시 설명해야 돼. 그래서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지. 뭐 자명하게 VN이 증가할수록 쟤는 감소하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없어 감소하게 돼 있으니까. 그치? 감소한 함수이기 때문에 2일 때 최소가 되어지는데 2보다는 작은 값을 가짐으로 0이 될 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그것만 설명해 되지?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야.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 아까 전에 그 물 붓기에서 그냥 플러스 1 더하는 거하고.
다른 방법이 하나, 중요한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 실제로 논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드디어 손이 움직였습니다. 해봐. 직접 뭐 변형하나 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아이디어만 얘기해줘도 좋고. 여하튼지 이 꼴만 끄집어내는 거야. 알았지? 응? 이걸 판별할 수 뭔가 이걸 이제 보조함수처럼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치? 저 조건에서. 우리가 해왔던 어떤 작업의 조건에서. 뭐 생각나는 게 있어? 어떤 거에 최소? 그거를 보조함수 어. 그한테 최소가 아니면 뭐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그 보조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걸 하면 되는데 그 보조함수 형태로 저걸 만들어야 되지, 여하튼지 그러면. 응? 그 보조함수로만 표현되도록 얘를 만들어 주거나 해야 돼. 어디에다가 뭘 대입해?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VN이 날라가고 그게 이거잖아. 대입한 게. 대입해서 직접 뺀 게 저 지금 방법이지. 이게 아직 이제 논술 문제 구성 특징을 아직 이게 조금 더 연습해야 되는 이유야. 그렇게 로그 하더니 왜 여기서는 로그 안 써? 왜 제시문에 예시의 방법 안 쓰냐고. 막힐 때는 그런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앞에 문제, 제시문의 정보. 기껏 완전 제곱식까지 앞에서 완문돼서 우리 했잖아. 그치? 그걸 퇴행시킬 필요가 없어.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그대로 VN에 뭘 구할 수 있어? 점화식 풀어서 일반항 구해버릴 수 있지. 일반항 구해서 그 일반항이 n에 대해서 증가함수임 보면 끝나는 거지. 물론 이제 요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요걸 보여준 게 오히려 이제 함정일 수는 있어요. 함정일 수는 있는데 아까 전 같은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건 본 거고 일반항으로부터 VN이 증가함수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 이거 뭐의 꼴이 되게 돼? 이 점화식의 꼴. 제시문에 있는 an 플러스 1 이퀄 k의 an의 제곱의 형태가 되었지. 그러면 양변의 로그 취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점화식 풀이법을 통해서 일반항 구해서 n이 증가할 때 증가한다. 보여주면 돼. 그래 되겠지.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유가. 지금 저 형태에서는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VN 플러스 1이 2보다 작잖아. VN 플러스 1이 그치. 2보다 작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로그를 취할 수가 없지. 로그는 양수. 그치. 양수에 대해서만 로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음으로 돼 있다면 우변이 음으로 돼 있어. 얘도 음이고 앞에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로그 취하면 망해버리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이 문제의 마지막 함정. 제시문에서 그 점화식의 힌트를 줬지만 로그 취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전제로서 A에는 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이제 아까 전에 미분할 때에도 미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분으로 최대치로 논하면 되지? 근데 얘는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전제가 성립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던 것처럼 만일 얘를 로그 함수를 취하는 어떤 변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그 함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로그 함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의 변형을 새롭게 갖춰줘야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부러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되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비슷하게 되면 뭐 해주면 돼?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넘겨주면 되거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라지고 얘는 그냥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바꿔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상관없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vn을 일반화 시켜주는 거야. 어차피 vn은 2보다 작다 하니까. 뭐에서? 논제 1번에서. 그래서 이제 4분의 1 아무런 문제 없지, 로그 취해도. 그치? 얘를 뭐 an이라고 보자. an 플러스 1. 그러면 an 플러스 1 제시문에서처럼 an 플러스 1은 4분의 1 an의 제곱이다. 로그를 취하자. 그래서 로그 2에 아까 전에 2 취하는 거 봤습니다. 2가? 2보다?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 곱하기 4로 이렇게 사는 게 좀 편하겠다. 오히려. 그치? 로그를 취할 거면.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요령이지.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로그 4를 취해주는 게 편하나? 로그 2를 취해주는 게 편하나? 로그 4 하자. 뭐 어려도 상관없으니까. 로그 4에서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면. 로그 4 취해가지고 1 플러스 로그 얼마야? 로그 4에 a의 n 플러스 1 이퀄 2의 로그 4의 a의 n. 자, 요걸 이제 bn이라고 칭하자. bn 플러스 1. 그래서 bn 플러스 1 이퀄 2bn 마이너스 1. 뭐 요렇게 이제 해도 되겠네요. 그쵸? 아까 전과 같이 요거 가로로 묶어서 변형시킬 때 요거는 암산으로 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b의 n 플러스 1 요거 가로 2로 묶으면은 2로 묶으면 밖에서 플러스 1이 하나 붙지. 그치?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대로. 요령껏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전에 베타를 계수 비교 통해서 구하는 거 똑같이 해도 돼. 알겠죠? 응? 여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전에 일반항 구하던 그 방식으로. 그래서 얘를 또 cn 플러스 이렇게 뭐 너무 복잡하면 굳이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수할까봐 그냥 이렇게 정의해서 해서 나중에 그냥 역으로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2다. 그래서 cn은 2의 n-1의 c1이다. 근데 c1이 얼마야? b1-1이지? b1 2의 n-1의 b1-1이다. 자, 근데 b1이 또 뭐야? b1은 로그 4의 a의 1이죠. 그치? 근데 a의 1은 또 뭐였어? 로그 4의 a의 1은 2-v1이지? 1이네요. 0이네, 0. 그치? 그래서 얘가 0이고, bn이 0이고, b1이 0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그냥 붙는 거지. 그치?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모르겠다. 맞나? 뭔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됐어. 그리고 cn은 정의에 따라 가지고 다시 bn-1이고 bn-1이고 bn은 다시 로그 4의 a의 n이고 이제 넘겨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을 붙이고 그래서 an 이퀄 4의 마이너스 2의 n-1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복잡해도 결과가 믿으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 2를 갖다 하나 거듭제곱을 갖다 올려가지고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뭐 정리해줘도 되고. 알겠지? 응? 됐지? 자, 이제 제시문에서의 요 점화식의 풀이법 좀 복잡하지만은 이 핵심이 뭔지는 알겠죠?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제시문의 정보의 그 식변형은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는 특수한 경우라도 한번 그것도 알아두면 좋고 앞에서 했던 K 알파의 AM 플러스 1 플러스 K 이퀄 AM 플러스 1의 점화식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연습 한 번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가정들을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점화식을 활용해서 Vn 플러스 1 마이너스 Vn이 양임을 증명하자. 논제 1의 결과로부터 모든 자연수에서 Vn이 0과 2 사이이다. 그래서 Vn 플러스 1, 그래서 Vn은 일반항을 구하고 이 일반항이 n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도 되겠죠. 그치? 자, 여하튼이 근데 여기서는 앞에 설명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거야. Vn 플러스 1 마이너스 Vn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Vn은 제곱 플러스 1이고 논제 1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Vn이 0과 2 사이이다.
이를 이용한 모든 n에 대해서 마이너스 vn의 제곱 자네가 설명한 방식 처음에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고. 됐지? 논제 3번이 어차피 일반항 구하는 거야. 그때 이거 어차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열 vn의 일반항과 극한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자, 그런데 혹시라도 문제 2번에서 이걸 풀어버렸어. 당황스러워. 응? 아니, 이제 아이디어 잘 짜가지고 문제 2번에 딱 풀어놓고 봤더니 이게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거야. 문제 2번은 저거의 결론이 아니라 저걸 과정으로 쓴 거지. 저걸 통해서 vn이 양이다, 증가함수다, 요걸 이제 증가수열이다, 요걸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이제 우적우적 설명했어. 뭔가 설명해놓고 보니까 그게 vn이 일반항 구하는 게 3번에 나와 있어. 그래서 3번에다 뭐라고 써? 논제 2에 있다. 틀리지 않는데 뭔가 이상하지? 그래 안 그래? 아니야? 근데 황당하게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 답안을 그렇게 쓴 학생이 있더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물 냈었을 때 그 학생도 당황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당연히 없지. 바보야. 응? 뭘 놓친 거야 이 학생이? 문제를 전체를 안 보고 부분 문제를 푸는 습성이 붙어있을 때 그런 실수가 간혹 있어. 그래서 하나의 주의사항, 논술 문제를 딱 받으면은요, 일단은 제시문은 간단하게 읽어도 돼.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에서 뽑아서 우리가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제시문 너무 바싹 읽지 마. 내가 뭘 다뤄야 될지를 알고 읽는 게 필요한 걸 뽑아오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논제를 하나만 읽지 말고 논제 전체 흐름을 한번 이렇게 쫙 봐줘. 이게 마지막 문제를 위해서 단계로 끊어가는 문제구나. 이러면 문항 연계성이 어느 정도 머리에 떠오를 때도 있거든. 이러면 문제 기가 막히게 풀려요. 풀 때도 실제로. 하나 스타트만 딱 제대로 되면요, 탁탁탁 해가지고 빨리 나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각 문항당 목적성이 탁탁탁 생기거든.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걸 놓지 않았는 경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처럼 선생님처럼 일반항을 구해서 설명하려고 시도를 먼저 했으면 이제 망한 경우가 된 거야. 그럼 문제 2에 있는 지워야 돼요? 만일 그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대안이 있다면 지우고 써야겠지. 근데 아마도 이미 그걸 이렇게까지 풀어놓은 다음에 3번 넘어서 그걸 발견했을 때는 시간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거야. 그때는 2번에서 이미 구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부분 점수는 나와. 왜? 2번에 대해서 학생이 틀린 주장을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3번도 틀린 주장은 아니지. 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못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감점이 진행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논제 전체를 보는 그런 시야가 좁아서 불필요한 감점을 당한 경우가 되지. 야, 이거를 이 정도 푸는데 2번 문제 못 푼다면 좀 그렇지. 그치? 논술 문제의 특징 하나 이렇게 보자고 얘기한 거야. 예시를 통해서. 내가 원래 이렇게 풀었던 거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왜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지수방정식골의 일반항 구하기 연습 제시문의 유도를 통해 가지고 요걸 이제 읽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an 플러스 1 이퀄 2의 an의 제곱의 꼴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도록 vn의 점화식을 이제 변형하는 게 목적이다. 점화식 vn 플러스 1 이퀄 vn 마이너스 4분의 1 vn의 제곱 플러스 1에서 자, 식 변형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개수가 로그를 적용해서 양인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거 할 때 여기서 실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실수한 걸 못 눈치챘거나 실수했는데 어떻게 다시 조정해야 되는지, 실수한 건 아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실수한 건 아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쓱 하고 그냥 로고 치해서 그냥 이거 그냥 로고 치해서 대충 넘겨도 결과는 나오거든. 응?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 뭐 채점관 모르겠거니 넘어가는 건 아닐 테고, 채점관은 다 알지. 거기다 일부러 의미를 두고서 낸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러더라고. 물어봐. 선생님 이거 채점관 이거 눈치챌까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눈치 못 챘는데 채점관은 아마 알 거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겠다. an 이퀄 2 마이너스 vn이라고 두게 되면 an 플러스 1 이퀄 4분의 1 an의 제곱이다. 여기서는 그대로 로그를 취해서. 그래서 an이 양수이기 때문에 논제 1이지 이거는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an은 0보다 크다. vn이 0과 2 사이니까. 제시문 나의 방법을 활용해서 일반항을 유도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은 4분의 1 양변에 로그 1을 취해서, 이게 4분의 1이니까 로그 1 취해서 이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도 바로 그냥 해줘도 돼.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좀 넘겨서 4로 바꿔서 얘기는 했지만 뭐 간단한 식변형이야. 뭐 오류만 없으면 정확하게. 이런 지수 미치나 이런 거 활용도 좀 잘 문제에서 귀찮지 않게 식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뭐 요령이긴 해. 그래서 여기서 로그 2의 AN을 갖다가 BN으로 두게 되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퀄 2 BN 이거 다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점화식 먼저 정리된 거 보여주시고 일반항 어떻게 되는지 단계 거쳐서 해줘야 돼. 좀 귀찮아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쓴 연습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된 요소들 연장을 보고 결과를 채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이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이 단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이심적으면 일단 써놔라. BN-2는 공비 2 초항. 자, 수열의 일반항을 등비수열이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할 때는 반드시 공비나 공차 그 다음에 초항에 관한 일을 얘기를 언급하신 후에 일반항 제시하세요. 이것도 꼭 갖춰줘야 되는 요소야. BN-2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 뭐 계산 잘못했나 보다. 그치? 응? 뭐 어디서 뭐 이상하게 했지? 아니 뭐 사는 게 이래. 난 시험 안 볼 거니까. 자, AN 이퀄 2N에 2N? 이 뭐야? 뭐 식이 이러냐? 뭐지? PN 플러스 2 이거 뭐지? 아, 2의 BN 제곱이지? 아까 전에 AN, BN이 지금 로그 AN이었으니까 로그 2의 AN 여기다 제가 오타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로그 2의 AN 이퀄 BN이었으니까 AN 이퀄 2의 BN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2의 2 마이너스 BN 넘겨서 플러스 2 넘어가서 BN에 대해서 그래서 2의 2 마이너스 2N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지수 넘기게 되면 자, 됐죠? 자, 이 경희대 문제를 통해서는 마지막에 이거 뭐 극한 계산하는 거야. VN 일반항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날라가고 2로 수렴하는 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자, 문제 3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에 1번, 2번, 3번이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문제들이니까 특히 수열 문제 다루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형식이라든지 수학적 기납법, 점화식, 일반항, 수열 문제의 구성, 그 다음에 특별한 점화식의 계산법,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들을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꼭 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수업 전 혹은 개별 첨삭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준비한